자, 2023년 3월 모의고사 가는데요.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자 5번도 넘어갑니다. 우리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6번 같은 경우도 그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7번도 사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7번 넘어가고 자 8번도 넘어갈까 했는데 요거 한 번만 봅시다. 자 이참수 요거의 그래프가 이참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접해야 된대요.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건데 그쵸?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랑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랑 서로 어때요? 서로 합쳤을 때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국 얼마, 몇 개?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결국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 0, 끝. 그래서 이거 판별식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 빼기 4a제곱 이 0이면 되는 거니까 오 계산이 조금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이런 거 풀 때 팁 하나 주면요. 최고차 함계수가 항상 플러스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고쳐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습니다. 여러모로 좀 편리해요. 부등식 계산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럼 얘는 1, 3, 1, 1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1, 3a 플러스 1은 0인데 이때 나올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수 a 값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 하나입니다. 끝. 사실 이것도 이제 넘어갈 만하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풀어줬던 것처럼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 갈게요. 자 9번은 여러분들 이거 공식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물론 공식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자 무슨 공식이냐 요거야. 자 무슨 공식이냐 이 공식은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 좋고요. 자 0,0이고요. 자, 얘가 0,0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공식 사용하려면 얘가 중심이 0,0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a, b였을 때 자,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무슨 공식이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요 파란색 요 접선의 방정식 바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하나. 이게 딱 접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 a, b에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요 파란색 원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식? 자, 보세요. 요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고요. y제곱도 y 곱하기 y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x 중 하나를 a 여기도 y 중에 하나를 b로 넣어서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선의 방식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공부했고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은 공식 암기하라고 안 해요. 그거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걸 추천하는데 자 그럼 일단 요거 위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봐봐.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인데 요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요거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ax 플러스 4루트 3y는 r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그치? 얘가 그 원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고 자,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과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b는 0이랑 똑같다며.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1차 함수가 서로 똑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계수끼리 서로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어때야 된다? 1분의 a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r제곱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정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그냥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맞춰도 되고요. 마이너스 4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요거 말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우리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자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서로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이가 서로 일치하려면 얘네들을 분수로 놔둔 얘네들을 다 어떻게 돼요? 계수끼리 서로 분수를 만든 다음에 모두 다 같으면 두 함수는 똑같은 거야. 일치한다. 또 만약에 평행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요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똑같다며. 그러면 이걸로 이용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계산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a. 그럼 a는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4b는 r 제곱으로 일단 나오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 나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보세요. a가 마이너스 4 나왔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왜?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4 루트 3 제곱은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죠. 그쵸? 여기 r제곱이래. 그럼 얘가 얼마? 64 r제곱. 그럼 r은 얼마? 8. 왜? r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 그럼 r 나왔으니까 b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도 나오겠죠. 그쵸?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8 여기다 대입하면 계산하면 끝. b는 16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r은 20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 공식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도형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보세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일단 0,0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a, 4 루트 3 맞나요? 여기에서 지금 접선이 일어난다라는 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에 지금 방정식이 뭐라고 나왔냐면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왔어. 그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접선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딱 어때요?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자 요거 기울기 얼마야? 루트 3y는 x 플러스 b에다가 y는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루트 3분의 1 b지. 그럼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서로 루트 3분의 1 곱하기 여기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을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를 돼야 돼요. 그럼 m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a 빼기 0분의 4 루트 3 빼기 0. 얘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된대. 그러면 자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 그럼 여기 a 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b 값도 나오죠. 그치 기울기 구하는 거. 원래 이 공식이요. 위에 있는 이 공식이 어서 오세요. 버스 타고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이 공식이 결국에는 뭘로 구한 거냐면 요거 구한 거야. 똑같아요. 맞아요. 기울기 얘가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랑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계산하면 공식 유도하면 이거야. 공식 유도하면 이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공식 이것들이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어떻게 바꾼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암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공식을 아마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뭘 이용한다? 그냥 요거 마음 편하게 요걸 이용하시는 게 더 낫다. 이건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우리 2023년도 3월달 하고 있는데. 어떤 거요? 2023년도 거.
3월. 저번에 준 거. 자, 10번 갑니다. 10번. 가서 저희 조교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계시나요? 자, 요거의 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이거 나왔잖아. 그치? 저번에도 2024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일단은 인수분해 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치? 일단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왜? 요거 1 넣으면 인수분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x-1로 일단 인수분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찾는다? 조리제법 이용해서 찾는다. 여기다가 이제 1 딱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왜? 허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허근 찾으면 되지.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하면 되잖아. 근해 공식. 여기서는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절반 그냥 제곱 빼기 4, 3, 12. 와, 좀 크네. 그치? 자,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가 되고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 하나는 2분의 1 루트 11i가 되는데 얘가 a, 얘가 b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1이네요. 4분의 3인가? 2번? 아니네. 1번이네. 둘이 곱하는 거구나. 더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곱하는 거네요. 그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1. 16분의 11이네요. 1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인수분해 하세요.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 혹은 나온다 해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통은 2차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자, 11번 갑니다. 자, 이것도 저번처럼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시라 라고 했어요. 이거 드모르간 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의 반대가 뭐예요? 얘의 반대가 뭐예요? 요거 A, 요거 교집합, 요거 B 여집합하고 그 반대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구하면 된다고. 요거 개수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요거 개수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가 뭔데? 얘가 이거 차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개수 구하라는 거야. 요거 개수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A 빼기 B의 요 차집합의 개수만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개수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요거 빼면 되는 거야. 요거 빼면 되는 거라고. 요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 얘 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의 반대, 얘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요거 반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의 반대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에서 요거 빼면 돼. 전체에서 얘 빼면 되지. 그게 반대잖아. 그러면 여집하면 반대잖아. 반대. 얘를 제외한 얘기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 그럼 일단 요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부분을 구하는 거야. 여기 부분의 개수. 여기 부분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A에서 뭘 빼면 돼요? 교집합 빼면 돼요. 여기 부분 빼면 되지. 그치? A라는 범위 내에서 여기 개수만큼 빼면 정확하게 여기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자, A는 30의 약수니까 30의 약수는 뭐뭐 있습니까? 1, 2, 3, 5, 6, 10, 15, 30. 몇 개? 8개. 그치? 8개. 자, 여기서 B는 3의 배수예요. 3, 6, 9, 12, 15,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교집합이니까 3, 6, 15, 30 몇 개? 4개. 그치? 그러면 4개고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50개였는데 거기서 몇 개 빼는 거야? 4개밖에 안 빼는 거야. 그치? 그래서 46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됐어요? 자, 12번 갑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 있습니다. 자, 이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앉은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나 한번 보세요. 자, 2학 끝에는 2학년 학생만 앉아야 돼요. 그럼 자, 끝에는 2학년 학생만 앉아야 되니까 일단 2학년 먼저 앉힙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은 4명 중에 지금 2명을 앉혀야 되는 거니까 4명 중에 몇 개 골라야 돼요? 2개 골라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2학년을 앉혔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12가지입니다. 이해돼요? 일단 2학년 먼저 앉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4자리에다가 이제 1학년도 앉히고 2학년도 앉혀야 되는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그럼 봐봐. 1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각각 따로 구하는 거야. 자, 그럼 1학년하고 1학년 앉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2명 가지고 이제 2명 앉히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정해져 있는 2학년끼리 서로 이렇게 앉히는 거죠. 4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얘도 몇 가지? 4가지. 얘도 4가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정리할게요. 자, 2학년 먼저 앉혔어요. 양 끝에 2학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4자리에다가 내가 앉힐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앉힌 경우나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 몇 가지? 그래, 4가지. 그러니까 총 12가지를 한 번 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하기. 그러니까 처음에 2학년 먼저 앉히고 이제 나머지 4자리를 앉히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44 끝. 됐나요? 아니, 지수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거? 알겠어? 진짜 알겠어? 좋아요, 이런 문제들. 자, 13번 갑니다. 자, 1, 2, 3, 4, 5에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fx는 항등함수고요. gx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집합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집중. 항등함수란 게 뭐예요? f에다가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f에다가 2를 넣으면 2를 나오는 이런 걸 항등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fx는 뭘로 빠져나가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요 x 그대로 빠져나가죠. 그냥 얘는 결과가 x야. 오케이? 그리고 자, 봐봐요. gx는 상수함수야. 자, 상수함수는 어떤 뜻이냐면 g에다가 1을 대입해도 어떠한 값이 나오고요. g에다가 2를 대입해도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얘는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점으로만 화살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상수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hx는 모릅니다. 얘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얘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잘 봐요. 결국 fx 플러스 gx 플러스 hx가 7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는 건 얘는 x 플러스 어떠한 상수 플러스 hx를 하면 항상 7이 나온다는 얘기고, 오케이? 그러면 hx라는 친구의 정체는 7 빼기 x 빼기 a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분류 어떻게 하는가? 얘가 아직 안 정해졌잖아. A값이 안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A가 하나부터 이제 신경을 씁니다. 자, A가 1일 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A는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X가 받은 입장이니까 얘가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요 5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HX는 뭐가 돼요? 얘가 1이니까 6 빼기 X네. 그치? 6 빼기 X. 자, 그러면 G3는 얼마라는 거야? 자, G3는 항상 뭐예요? 자, 얘가 항상 A라며. 그럼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G3는 1이야 무조건. 얘는 A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H1은 얼마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5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6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서진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두 번째 이제 뭐 하면 되겠어? A가 그래 2였을 때. 그럼 HX는 뭐가 됩니까? 6 빼기 6빼기 아니야. 5 빼기 X죠. 그쵸? 그러면 자 G3는 뭐야? 이제 A가 2로 됐으니까 이 A는 결국 뭔 값이다? 요 GX의 상수함수의 결과값이니까 A는 무조건 요걸 따라가겠지. 얘가 그러면 이겠지. 이번에는 얘가 이겠지. 그 다음에 H2가 그럼 H1은 뭔 뜻이야? H1은 여기다 1 대입하라는 거니까 얘는 또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6.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6이에요. 그러면 물론 정확하게 할 거면 모든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패턴이 보이죠? 어떤 패턴? 자 A가 1씩 늘어나면 HX 같은 경우 값은 H1은 항상 1씩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하면 항상 평행을 이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자 여기서 포인트 집중.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어차피 정답은 하나잖아. 그럼 내가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6이 나왔어. 그럼 딱 6이지. 사실 밑에 걸 볼 필요 없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풀면 정확한 수학은 아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좀 이런 꼼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요거하고 요거 계산을 해봤는데 둘이 똑같은 거 나왔어. 그럼 볼 필요 없이 그냥 6이야. 밑에 있는 거 세 가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왜?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겠지. 모든 상황이 다 6이겠지.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요거까지 선생님이 원래 하는 이유는 뭐냐? 얘하고 얘가 서로 틀릴 수도 있잖아. 왜? 내가 선생님 계산 잘못하면. 그거 확인차 한번 선생님이 두 번째까지는 했지만 조금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딱 그냥 첫 번째만 요거 6 나오면 그냥 6으로 대입해도 된다. 근데 이제 좀 불안하죠. 그쵸? 사실 한 개만 하면. 그래서 밑에까지 한번 해보고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아마 해보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 6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14번 갑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보시면요. 일단 위에 있는 요거 부등식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게 하면 자 그러면 얘는 x-2 x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대요. 얘는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 있는 친구죠. 그쵸? 그러면 하나는 완성됐어요. 그리고 요거와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동시에 만족했을 때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4가 돼야 된다. 그치? 자 조율할 건데 자 집중. 이것도 조건 나눌 건데 뭘로 조건 나눌까요? 우리 부등식 나올 때는 항상 뭘로 조건 나눠야 돼요? 양변에다 a를 나눌 거잖아. 우린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좀? a를 나눌 건데 근데 부등식 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 어떻게? 부호가 조심돼야 된다. 부호. 그래 음수인지 양수인지 또 마지막 a가 0이었을 때도 생각해야 돼. 0. a가 0이었을 때. 무조건 부등식은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할 때. 그럼 첫 번째 a가 0이었을 때. 그럼 봐봐. 얘는 자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가 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얘는 식이 그쵸? a가 0이면 여기 0이잖아. 왼쪽 0이고 여기도 0이잖아.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자 얘는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걸 생각해보세요. 옳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옳은 거잖아. 는 들어갔으니까 둘이 서로 같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항상 같대요. 어떤 값이든 간에 x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뜻이야? 얘는 결국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누구만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해는 결국 요것만 해를 갖고 있다는 거야. 결국 최종적인 해는 요렇다는 건데 근데 이거 정수 개수 몇 개예요? 너무 많죠? 그럼 내가 원하는 4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는 0, 1, 2는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소진아 이해돼요? 그럼 봐봐. A가 그럼 0보다 컸을 때 갑니다. 자, 0보다 컸을 때 그럼 봐봐. 얘는 일단 위에는 요거는 그대로 갖고 가고요. 자, 밑에 있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X가 양변에다가 양수를 나눈 거니까 부등호 변화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 봐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면 얘는 x가 a보다 커야 돼요. a보다 커야 돼. 자, a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럼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4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치? 또는 마이너스 4 사이에 있거나, 그치? 요 아무튼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 A도 지금 자연수라 그랬나? 정수라 그랬나? 정수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정수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뭘 만족하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 하나, 둘, 셋, 4개를 만족하잖아, 해가. 그치? 그러니까 A가 뭐가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내가 만족하는 해가 4개가 돼요. 은수라, 그쵸? 이게 한 번만 더 졸면 선생님이 껌을 쉽게 합니다. 응? 좀 졸린 친구들 선생님 껌을 쉽게 할 거예요.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라고 했는데 A가 뭐라고 그랬어요? 0보다 커야 된다며, 그치? 얘가 말도 안 돼요. 얘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그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A가 그럼 0보다 작았을 때 갑니다. 자, A가 0보다 작았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5부터 일단 2까지인데 X는 A보다 작아요. 부등호방이 반대로 돼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사이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봐요.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정수해의 개수가 정확하게 4개 나와요. 그쵸? 정확하게 4개 나옵니다. 4개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딱 이때 성립을 한대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정확하게 정수의 개수가 4개 나와요. 해의 개수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하죠. 이때는.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끝.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 끝.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부등식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해 주세요. 꼭. 어떻게? 부호를 항상 신경 써서 나눌 때 부호를 신경 써서 나눠야 된다. 만약에 부호가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미지수로 나온다. 정수로 뭐 이런 문장으로 미지수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A를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15번 넘어갑니다. 15번은 풀어보시고.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바로 나오죠. 나머 정리예요. 나머 정리. 또는 항등식. 수치 대입법 이용하는 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만약에 15번 이거 풀었는데 혹시 자기가 몰랐다. 그럼 이따가 선생님 한번 알려주세요. 또. 자, 16번 별표죠.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공역과 치역 또는 정의역 이런 범위 같은 경우를 되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집합 x가 있는데 0부터 4까지야.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정의역부터 잘 봐야 돼요. 자, 정의역이 x바 0부터 4까지에 있는 친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치역도 어떻게 돼요? 공역도 어떻게 됩니까? 공역도 이 공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래요. 그쵸? 1대1 대응인 함수 구하래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죠? 서로 겹치는 거 없으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야 돼요? 그래,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함수값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하나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함수값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살표를 보내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공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0부터 4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그게 1대1 대응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 요 함수가 그걸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요거죠. 마이너스 3, y는 x 마이너스 3.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요 3부터 4까지 범위만 한번 구해볼게요. 3부터 4까지 범위만 한번 구해보면 얘는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요 함수에서 잘 봐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얼마야? y값은 0이죠. 함수값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x가 4였을 때는 얼마야? 1이죠. 함수값.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그리고 는 들어갔으니까 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근데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 예, 몰라요. 뭐도 몰라요. 모양도 모르고 y좌편도 몰라요.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얘는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자, 첫 번째. 요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거나. 두 번째. 요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그래프의 모양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왜 이렇게 그려줘야 되냐? 잘 봐요. 1번이든 2번이든 아무튼 보세요. 여긴 자 0부터 4까지의 모든 함수값이 다 들어가게끔 하려면 여기 위아래에 함수값이 없는 보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꼼꼼하게 싹 다 왼쪽으로 화살표를 보냈을 때 y값이 다 대응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어? 모양이 꼭지점이 x좌표가 0이지 왜? x 부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얼마 뭐 이렇게 0,b가 꼭지점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야지. 얘가 a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판단해야 되는데 자 1번과 2번 선생님 두 개 그렸어요. 뭘까요? 정답은 1번일까 2번일까? 1번처럼 그려야 돼요? 2번처럼 그려야 돼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야. 이제 요게 중요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왜 1번입니까? 2번은 왜 안 되는데? 은솔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판단 못하겠죠. 둘 다 맞는 말 같이. 근데 엄밀히 달라요. 봐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일단. 자 2번 왜 틀렸어요? 그러면 2번 왜 틀렸습니까? 자 봐봐. 2번 이거 함수값 봐봐. 함수값 이거 4 나와 안 나와? 이 뻥 뚫렸는데 이거 함수값 아니잖아. 근데 나는 지금 치역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어? 4가 있어야 돼. 함수값 4가 있어야 돼. 치역은 무조건 4까지는 무조건 다 완벽해야 돼. 그럼 1번은 완벽하게 딱 4가 함수값 딱 정해져 있잖아. 점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뻥 뚫려 있는 상태니까 4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2번처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 무조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빵꾸 뚫린 것도 좀 잘 보셔야 돼. 유심히. 그럼 봐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일단 y좌표 얼마? 무조건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b는 일단 4가 돼야 돼. 그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자,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됩니까? 3,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1은 자 9a 플러스 4가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됩니다. 오케이?
그럼 a하고 b값 나왔으니까 y는 정확한 값 나오죠.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4인데 지금 뭘 구하라 했죠? f에다가 1 대입하라 그랬네요. 1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끝. 그럼 3분의 11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저번에는 이거 우리 2024년도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x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직선 2개 나왔어. 자, 직선 2개 나오면 선생님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기울기가 서로 곱했을 때 양수만 되면 된다라고 했죠. 같은 부호면 된다라고만 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때문에? 얘는 이차함수야. 이차함수는 굉장히 복잡해져, 문제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17번 넘어가고요. 이건 그냥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바로 나왔네요. 그쵸? 요거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q에 대한 범위는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자,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요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값 풀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양배에다가 k를 더하면 자, 이렇게 절대값이 풀립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p예요. 얘가 p입니다. 얘가 p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조건 나왔네. 그러면 요 명제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거짓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p가 q에 속하는 거랑 또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것이 모두 거짓이 되고 싶대요. 이러고 싶지 않대,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포함하는 관계가 되고 싶지 않대.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p하고 q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왜? 우리 q의 여집합은 요 범위죠. q를 제외한 모든 범위니까. 근데 거기 안에 p가 딱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지금 둘이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그러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완전히 서로 반대도 돼도 안 돼. 그럼 어때야 돼요? 서로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쏙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Q의 여집합에 대해서 쏙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저 왼쪽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교집합이 무조건 조금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걸 기억하세요.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딱 이걸 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보세요. 우리 Q를 수직선상을 나타내면 자, Q는 자,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는 친구야. 그래, 안 그래? 이거잖아요. 그쵸? 왜 이럽니까, 갑자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가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k-2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즉, 보세요. k-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즉, 이거 둘이 합치면 얼마야? k는 1과 3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쵸? 우리 지금 이거를 제외한 모든 k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절대 안 돼요. k는 요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나는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제외한 여기 1번 범위와 2번 범위를 생각하면 돼요. 끝. 즉 1번 k가 3보다 작을 때 생각 하나. 두 번째
K가 3보다 클 때 생각. 둘. 이렇게. 요것만 생각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다 필요 없고요. 미안합니다. 1입니다. 1. 1번 범위는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쵸? 자, 그럼 K가 1보다 작다. 봅시다. 자, K가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는 그대로 계속 갖고 갈 겁니다. 자, 얘가 Q잖아요. Q 범위인데 집중. 자, Q 범위면 자, K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보세요. K가 1보다 작다는 거는 K-2가 무조건 아니다. K-2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얘는 무조건 어때요?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자, K-는 무조건 뭐보다 작냐면 -1보다 무조건 작아요. K가 1보다 작으면. 그쵸? 그러니까 K-2는 무조건 어디 있다는 거야. -1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는 상태고, 그럼 나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K 플러스 2가 적어도 누구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1보단 그래도 오른쪽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1보다 조금은 크면 돼요. 그러니까 K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3보다 조금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어때요? -3, -2, -1, 0 이렇게 4개죠. K값 정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K가 이번에는 3보다 컸을 때죠.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봐봐요. K가 3보다 크다라는 거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K 플러스 2가 무조건 5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그럼 나 뭐만 신경 쓰면 돼요? K-2가 누구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5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K-2가 5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K는 또 7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요 조건 내에서 요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또 3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또 얼마야? 4, 5, 6, 7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4개하고 여기 있는 4개를 서로 더하면 K의 모든 합이 되겠죠. 끝.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을 거고. 자, 19번 갑니다. 19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 자, A는 이게 뭔 뜻이에요? 무조건 얘는 0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A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원소가 무조건 0이라는 원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는 거는 봐봐. 나 한번 봐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2가 요거 보니까 뭔가 좀 되게 애매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해. 이런 것보다는 얘를 대우를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A가 A라는 집합에 속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라는 부분에 속한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직관적인 것 같아. 그치? 그럼 봐봐요. A가 집합 A에 속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에 속한다 라는 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처음에 첫 원소가 뭐죠? A 0이죠.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얘는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도 A에 속합니다. 0에 속하면 그러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도 A에 속하면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니까 2도 A에 속하죠. 그쵸? 그럼 또 2도 A에 속한다면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이건 또 뭐가 됩니까? 이건 또 계속 2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A라는 집합은요. 0, 2,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뭘 하나 무조건 뭐 더 생각해야 돼요. A의 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나왔어요? 4개라고 나왔는데 지금 3개밖에 못 구했지.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B라고 합시다. 그걸 B라고 합시다. 얘는 무조건 있겠지. 그래야지 4개가 되지. 0과 2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그러면 봐봐. B가 만약에 예를 들어 A에 속한다면 누구도 지금 속해야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A에도 속해야 되는데 집중. 얘는 이미 여기 들어가 버렸는데 얘도 지금 여기다 따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중에 하나라는 거야 지금. 다시 집중. B는 무조건 A에 속한다고 일단 가정했어. 근데 요거가 A에 속하면 무조건 얘도 지금 속해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여기 끼워 넣으면 돼? 안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5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원소 개수가. 난 딱 4개를 유지하고 싶은 건데. 얘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지금 5개가 되는 거야. 0, 2, 마이너스 2, B 요거 하나도 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무조건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래 겹쳐야지 얘가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유지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이거 또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어땠을 때? 0이었을 때 계산. 두 번째. 아니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번에는 2였을 때 계산.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계산. 네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B였을 때 계산. 끝. 우리 맨날 나누는 거 있잖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얘는 B의 제곱은 자 2고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2개 나왔고요. 자 B 제곱은 0인데 4인데 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자 여기 있는 잘 봐. 여기 있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여기 돼야 안 돼요? 겹쳐서 안 되잖아. 그치? B는 무조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치? 안 돼요. 그럼 얘는 됩니까? B의 제곱은 0. 그럼 B는 0이죠? 0 요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B 플러스 1 B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B는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요건 안 되고 요것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끝. 3개. 그래서 집합의 개수도 3개. B의 종류에 따라서 집합의 개수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20번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기억 안 나요? 선생님이 그 마지막에 풀어줬던 건 30번?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요거 나왔잖아. 똑같이. 그치?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죠? 30번 풀어주면서? 선생님 뭐라고 했지? 은솔이는 못 들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은솔이는 못 들었구나.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이런 문제 나오면. 마지막 30번 때 선생님 얘기했는데.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그래프 그리시라.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를 왜 안 그릴 생각을 했어야지. 이건 그냥 눈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리셔야 돼. 자, 그럼 그래프 그립시다. 얘는 일단 A, B고요. 꼭지점 A, B죠. 그리고 얘도 아마 A, B로 시작하겠는데 일단 봅시다. A를 기준으로 자, A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서 꼭지점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A, B가 될 겁니다. 일단 됐죠? 요거 이 참수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얘는 무리함수는 자 x는 일단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그럼 얘는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리죠. 그쵸? 보입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가 30번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려지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한번 봅시다.
방정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알파, 베타, 감마래요. 즉 자, 요걸 만족하고 요걸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요. 그치? 세 개밖에 없대요.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봐. y는 fx 우리가 밑에서 그렸던 그 함수와 y는 알파 즉 어떠한 x축과 이렇게 짝대기로 그려지는 이 교점과 요 함수와 요 함수 또 다른 베타 y는 베타라는 요 짝대기와의 교점이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짝대기 두 개랑 fx 그 개수랑 교점의 개수랑. 그렇지.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함수 값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요걸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얘는 웬만하면 다 뭐예요? 점 2개에서 만나요. 그치? 누구보다 아래면 B보다 아래면 얘가 무조건 2개에서 만나요. 그치? 근데 나는 지금 3개를 얻고 싶어요. 2개를 이용해서 짝대기 2개를 이용해서 만나는 점을 3개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만나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그렇지.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요게 하나가 베타일 거고 요게 하나가 알파라는 거야. 베타를 더 큰 걸로 합시다. 그래. 이렇게 잡잖아. 딱 이 모양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교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알파를 더 작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 만나는 x좌표 알파.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 알파가 더 작으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라고. 그럼 여기가 감마겠지. 하나는 감마겠지. 여기가 감마겠지. 그럼 여기 좌표 몇 컴마 몇? 알파 컴마 알파. 그럼 여기 좌표 얼마? 베타 컴마 베타로 변한다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여기 감마는 감마 컴마 알파 이렇게 됐죠? 자 갑니다. 그럼 봐봐. 원래 요거 2차 함수의 식이 뭐였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는데 이제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로 이렇게 되죠. 식이 이렇게 바뀔 거야. 위에 있는 fx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오케이. 왜? 꼭지점이 베타 컴마 베타로 바뀌었잖아. 그럼 꼭지점도 이렇게 바뀌겠지. 뭐 선생님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물론 문제는 어렵지만. 자 그럼 봐봐. 얘가 어디 위를 지나요? 알파하고 알파를 지나죠? 대입.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베타야. 그러면 여기다 2항. 이렇게 됩니다. 자, 둘 다 0은 아니잖아. 둘이 빼는데 0은 아니잖아. 그치? 0이 아니니까 둘이 차이가 있으니까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둘이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알파는 얼마? 베타 마이너스 1. 끝.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관계식 하나 나왔고요. 자, 이제 또 뭐 대입할 게 있어요, 우리가? 또 뭐 대입하겠어요? 이거 대입할 거 아니야. 이거 대입할 거 아니야. 이거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원래 어떤 식이었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였는데 a도 베타로 변하고 또 플러스 b였는데 이것도 베타로 변하죠. 또 이제 a하고 b가 뭘로 변한 거야? 다 베타하고 베타로 변한 거야.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식 봐봐. 여기 있는 a하고 b도 뭘로 변한 거야? 다 베타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무리함수의 식이 이렇게 변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걸 여기다 여기 대입하라고. 여기 대입하라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고요. 요거 아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그 양변 제곱하면 얼마? 또 실수할 뻔했구나. 요거죠? 그럼 감마는 베타 플러스 1 끝.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식 정리할 때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1번과 2번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지금 뭘로 통일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베타로 통일했어요. 무조건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하면서 해야 돼. 왜? 요거 힌트잖아. 그 알파 대신 이제 베타에 대한 식 나오고 감마 대신에 베타의 식 나오니까 다 더하면 베타에 대한 것만 나오잖아. 이거 보면 딱 그 생각을 일단은 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야. 오케이? 물론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식 정리할 때 봐봐. 그러니까 이 힌트는 선생님이 힌트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자, 요거 힌트 처음에 봐봐요. 요거 정리할 때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베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알파에 대한 식으로 해서 알파는 베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물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돼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 근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얘는 또 감마하고 베타 나왔어요. 아, 그럼 얘는 감마든 알파든 모두 베타에 대한 식으로 모두 다 통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낫겠구나라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 하나에 또 하나 힌트가 있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 대입하면 베타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식 정리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의식하고 풀면 좀 좋아요. 처음에는 의식이 안 되는데 요걸 좀 의식하고 하면 연습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라고 했는데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감마가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 그러면 3베타가 15. 그럼 베타는 5 나옵니다. 그럼 베타가 오니까 알파는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나 뭐 구하라는 거야 지금? 9 구하라는 거 9. F9. 그 F9는 어디다 써야 돼 F9? 자 얘가 4고 얘가 4잖아.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라는데 얘는 다시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였죠? 근데 베타가 아까 5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9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얼마? 3. 끝. 이거 저번 2024년 사실 이제 그게 2024년이 훨씬 더 최근이긴 한데 우리가 풀이 방법이 좀 바뀌었으니까 30번과 정말 유사한 문제예요. 그쵸? 그 교점 이용해서 푸는 거 선생님 이거 풀 때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리실 생각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냐 못 그리냐의 차이에 따라서 실력이 나눠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21번. 요게 아마 오늘 제일 어렵지 않을까. 20번, 21번이 좀 많이 어려운데. 자, 요 C 위를 지나는 요 원 위를 지나는 점이 P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A, B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A 좌표는 4,2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APQ? APQ인데 P는 아마 여기 있겠죠. 여기쯤에 있는데 대충 하면 여기쯤에 있겠죠. 자, 있는데 Q는 여기 있는데 Q가 여기 정도 있어요. 여기 정도. 자, 아무튼 이 5가 요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잡고 싶대요. 그럼 Q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Q도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 Q를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P, Q,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삼각형 PQA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자, X 모든 X 좌표의 평균 모든 Y 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거 이거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원점 돼야 된다는 거야. 원점. 얘가 원점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0,0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A 플러스 X 플러스 4를 3으로 나눈 게 0. 그럼 A 플러스 X 플러스 4가 얼마? 0. 그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B도 3분의 B 플러스 Y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얘는 0. 그 y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게 둘. 자, 바로 Q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Q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이거 두 개 나왔어요? 자, 선분 PQ의 중점좌표 먼저 구해봅니다. PQ의 중점좌표. 자, P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 Q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미안합니다. 콤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와 P는 A, B인데요. 요 중점 좌표 구합니다. 중점 좌표 구합니다. 2분의 얘네들이 더한 거 얼마? 마이너스 4. 2분의 얘네들이 더한 거 얼마? 마이너스 2.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맞는 말이죠?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자, 선분 A 프라임 Q. 오이, 갑자기 A 프라임이 나왔어요. 자, A 프라임 뭘까요? A 프라임이라 함은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A 프라임을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여기쯤에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 A 프라임은 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자,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 Q, 요거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네. 자, A 프라임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요. Q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하는 공식.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요. 즉, 자, 이거 나옵니다. 뭘까요, 이거? 혹시 이거 눈치챈 친구 있나요? 뭡니까, 이거? 무슨 공식? 응? 얘기해보세요.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질러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풀 때는 여러 가지 다 질러봐야 돼. 뭡니까? 은솔이 얘기해보세요. 뭡니까? 뭐와 관련된 식인 것 같아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 오, 피타고라스 정리 좋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좋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 있겠어? 값도 얘기할 수 있겠어? A하고 B가 뭔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맞아요. 일종의 맞고. 자, 또 생각나는 식은 없어요, 이거?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곱셈 공식의 그거? 변형? 그걸로는 좀 힘듭니다. 힌트. A하고 B가 뭐에 관한 식이에요? 지금 어디서부터 파생된 A하고 B야? 선생님, 뭐를 A하고 B라고 하고 그랬어요? 원 위에 있는 P의 점을 A하고 B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치? 얘 P. 근데 얘는 뭘 따라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라는 걸 따르죠. 그럼 여기다 A하고 B를 넣어도 문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은솔이가 얘기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A하고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가 A 길이고 여기가 B의 길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여기 길이지.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지. 그치? 결국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래 봐봐. 그러니까 얘가 5에 5, 25에 25고 그럼 얘는 5라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 뭐 어떤 값으로? 5라는 값으로 무조건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Q, P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요거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울 건데 사실 요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A', Q, 그 다음에 P 요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봐봐. 일단 자 일단 뭐 넓이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밑변 길이는 무조건 5로 정해져 있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의 직선의 길이와, 그러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집중. 그렇게 계산하면 힘들어요. 왜?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해요. Q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 못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일단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따라가 보세요. 우리 요거하고 요거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딱 중간이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O하고 A 프라임도 어떻게 또 중간 이것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계산했을 때 여기도 중간 딱 여기 중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왜냐면 0,0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중점이니까. 그치? 그리고 아까 Q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도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얘도 마이너스 2,2가 돼. 왜? 계산해봐요.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얘도 중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4, 얘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 각각 나누면 얘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중점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중점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좀 그리면 좀 그렇지만,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사각형 만들면 얘 무슨 사각형일까요? 얘 무슨 사각형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각선과 대각선이 다 2등분이에요. 그 무슨 사각형이죠? 그렇지,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야. 나의 목표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여기 절반 넓이를 구하면 돼요. 딱 정확하게 절반 넓이 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못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여기 있는 넓이랑 뭐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넓이랑 얘와 왜 넓이 똑같으니까 여기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평행사변이 있다고 합시다. 자, 대각선과 대각선을 이렇게 딱 그어요. 자,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똑같죠? 서로 마주보는 애들끼리 넓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똑같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보다 여기 넓이 구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왜? 여기 밑변 나오잖아, 길이. 요거하고 요거 길이 구하면 얼마야? 16 더하기 4 루트 20이잖아. 그러면 2루트 5네요? 얘 2루트 5잖아. 2루트 5. 빨간색으로 했다. 이해돼? 그럼 밑변의 길이 2루트로 고정되고, 그럼 높이만 계속 변하는 건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의 최대 최소값은 일단 여기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여기가 최소값.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어땠었냐면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부터 이 점이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니까 어땠을 때야? 정확하게 얘가 수직으로 이루었을 때.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왜? 얘가 이쪽 가면 갈수록 점점 눕혀져 가는 형태야. 그러니까 높이는 낮아지는 거 오히려. 왜? P가 여기라고 해봐. 그럼 얘는 실제로 높이는 어떻게 돼요? 요게 높이가 되잖아. 그럼 여기 높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작잖아. 얘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났을 때가 제일 크다고. 그럼 이 수직의 기울기 이거 얼마야? 5잖아. 반지름. 딱 수직 만났을 때 5잖아. 그리고 5 곱하기 2루트 5. 그러니까 최대값은 벌써 나왔어요. 5루트 5. 최대값은 5루트 5로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데? 최소값.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이제. 0, 아까 이것 때문에 못 구했는데 얘네들이 뭔지 몰라서 못 구했는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얘하고 얘의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높이 나오죠. 좀 계산이 복잡하겠죠? 이 5루트 5 나오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나오냐 봐. 20 루트 5가 나오냐? 그걸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디귿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디귿이 좀 어려운데 정답은 일단 기억하고 니은만이래요. 자, 이걸 알려줄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 잠깐만.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알려줄게.